제56강 정비례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1학기 과정의 마지막 단원 학습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볼 것은 정비례인데요. 정비례의 뜻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는 두 변수 x랑 y가 있습니다. 자, 이때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자,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y가 x에 정비례하면 형태가 y는 ax꼴로 나타나고 a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대요. 자, 이거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면 예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이런 관계예요. 지금 x만 딱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x가 1이었죠. 이 상태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다음 x가 나오고 자, 곱하기 3을 하면 다음 x 곱하기 4를 하면 그 다음 x가 나오죠. 이런 거를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2, 4, 6, 8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y가 2였습니다. 거기에 2배를 하면 4가 되고 그 다음 y가 나오죠. 자, 또 3배를 하면 그 다음 y 값이 나오고 4배를 했더니 그 다음 y 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2배, 3배, 4배 이런 관계로 변할 때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게 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정비례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항상 얘네는 관계식이 y는 ax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0 되면요. y는 x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 주의사항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 y 값은요. 얘네끼리 짝꿍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있는 x가 1일 때 y는 2. 이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2라고 놓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두 번째는 2,4 그리고 세 번째는 3,6 그리고 네 번째는 4,8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아무거나 여기다가 대입해서 a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앞에 있는 1,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자, 어차피 우변은 a니까 이때 a 값은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a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완성해 보면 이때 y는 2x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자, 또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관계식이라는 건 x랑 y의 관계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자, x 값에 2배를 하면 y가 나오죠. 자, 여기도 x값에다가 2배를 했더니 y가 나왔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도 x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y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 관계식을 구해보면 y는 x에다가 2를 곱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y는 ax가 아니라 이 뒤에 플러스 b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항이 존재해요. 이럴 때도 y는 x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정비례하려면 반드시 형태가 어떤 형태? y는 ax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a가 0이 돼버리면 y는 0이니까 그때는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어떤 거냐면 자, y는 그러니까 y가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y는 ax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때 x가 0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다면 양변을 x로 나눠도 되죠. 자,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x가 0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을 때 양변을 x로 나눠주면 x분의 y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분의 y가 일정한 값이 나와도 이거는 정비례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그냥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요. 한 자료에 1,000원인 연필 X자료에 가격을 Y1이라고 했을 때 표를 완성해보고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표를 한번 완성해 볼 건데요. X는 연필의 자루를 뜻하죠. 자,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이렇게 놓을 거고 Y는 그때의 가격을 뜻합니다. 자, 우리 연필 한 자루는 1,000원이었으니까 여기 첫 번째 Y 값은 1,000이 될 거고요. 두 자루는 1,000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럼 이때는 2,000원이 될 거고
또 3을 하면 3,000원이 될 거고 4를 하면 4,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표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y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하려면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x 값의 변화를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x값을 봤을 때 3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또 끝에 이렇게까지 변화를 보면 4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y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배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도 2배, 3배, 4배 변하면, 자, 우리는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x랑 y 아무거나 가져다가 대입해서 a를 찾아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x가 1이고, 자, 여기가 1. 그리고 y가 그때 1000이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거 짝꿍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x는 2 가져오고 y는 1000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 짝꿍은 x가 1일 때는 1000, 자, 2일 때는 2000, 3일 때는 3000, 4일 때는 4000 이렇게 짝꿍을 했을 때 아무거나 가져와서 x, y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나면요. x는 어차피 1이니까 그대로 a가 뭐가 나와요? a는 1000이 나오죠. 그러면 A 자리에 다시 1000을 대입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때 관계식은 y는 1000x가 되겠네요. 자, 아니면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x랑 y의 관계죠. 그러면 이쪽에서 자, x 값에 1000을 곱하면 y가 나오죠. 자, 여기도 x값에 1000을 곱하면 y가 나오고, 여기도 x값에 1000을 곱하면 y가 나오고, 이쪽도 곱하기 1000을 하면 y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x에다가 곱하기 1000을 했더니 y가 됐어요. 그래서 y는 x에 1000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1000x 똑같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요.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x를 이용해서 괄호 안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정비례한다는 것은 자, 어떤 꼴로 나타내야 되죠? 관계식이 y는 ax. 자, 요 형태로 나타내야 되고 a는 절대로 0이면 안 됩니다. 자, 요 내용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y는 마이너스 5x는요. 자, 우리 정비례가 되려면 y는 상수 곱하기 x 형태가 나오면 되는데, 자, 이쪽에 마이너스 5 곱하기 x로 y를 표현했으니까 얘는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987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면 이거는 정비례가 아닙니다.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y는 x 이런 꼴이었다면 정비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뒤에 상수항이 붙어있게 되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988번은 y는 상수 곱하기 x꼴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정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989번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거 정비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수 곱하기 x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얘는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990번 문제를 보면 방금 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는 x가 분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비례라는 건 y는 ax 형태가 되어야 되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1차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1차식 조건이죠. 그런데 얘는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가 아니고 990번은 x가 되겠습니다. 99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x분의 y가 계속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정비례를 뜻하는 거죠.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양변에 x를 곱해주게 되면 y는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수 곱하기 x꼴로 되어 있으면 얘는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y가 x에 정비례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2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정비례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기본식을 y는 ax 이렇게 써주고 자, 나와 있는 x값이랑 y값을요. 요 자리에 각각 대입을 해주세요.
y 자리에 15를 대입하고 x 자리에 5를 대입하면 5a가 되겠죠. 자, 이때 양변을 5로 나눠주면 3이 되면서 a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거 자체예요. 자, 여기 있는 a 자리에 3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y는 3x가 되겠습니다. 993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정비례식 가져오면 y는 ax가 될 거고요. y 자리에는 3을 대입하고 x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6a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밑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시 여기로 와서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994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y는 ax 써놓은 다음에 y 자리에 6을 대입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주세요. 자, 그리고 a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럼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곱해주고, 자,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1이 돼서 a만 남을 거고요. 자, 여기는 약분하면 이렇게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4니까요. a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995번 문제입니다. y는 ax 관계식 써준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고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이 똑같이 우리 마이너스는 양쪽에 곱해서 뿔뿔로 바꾸고 양변이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 이때 a는 4분의 5가 되겠죠. 자, a 자리에 4분의 5를 대입해주면 y는 4분의 5x가 되겠습니다. 정비례에 관련된 유형 익히기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비례 관계라는 건요.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는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첫 번째는 y는 ax 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때 또 다른 표현은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x분의 y는 자, 항상 일정한 상수를 갖게 되죠. 자, 얘네들 다 a는 0이 아니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꼴로 나타낼 때도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정비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기본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y는 ax에서 출발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꼴은요. y는 ax. 자, 이 꼴이 있을 거고 a는 0이면 안 됩니다. 자, 또 이런 상태에서 변형한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x분의 y는 항상 일정하게 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a는 상수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1번은 y는 상수 곱하기 x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정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비례가 아니죠. 그리고 3번은 x 곱하기 y는 2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x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x로 나누면 자, 얘는 y는 x분의 2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것도 정비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어떤 형태죠? 이런 형태죠. x분의 y가 계속해서 똑같은 상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양변의 x를 똑같이 곱해보면 얘는 y는 4x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2가 없었다면 그럼 얘는 정비례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1차식이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빼주고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10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자, 얘는 뭐죠? 정비례를 뜻하는 겁니다. 자, 정비례 관계가 되는 것을 골라달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했을 때 관계식은 y는 ax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은 그냥 y는 ax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것도 탈락이고 상수항이 존재하는 것도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플러스 2 때문에 정비례 관계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얘는 살짝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5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y가 상수 곱하기 x꼴로 표현되었으니까 이런 형태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자, 우리 x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y는 양변을 x로 나누면 x분의 8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정비례가 아닙니다.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될 거고 마지막 5번은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얘는 x-의 3이 되는데요. 자, 이때도 요 상수항 때문에 정비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 내가 식을 직접 구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y가 x에 정비례한다라는 거는 식이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죠? y는 ax 이런 꼴이 되어야 되고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시속 등장했고요. 시간 등장했고 거리가 등장했네요. 우리 거속시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거속시 공식 한번 체크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거리, 속력, 시간 써주고 곱하기로 연결해주면 되죠. 자, 이때 거리예요, 거리. 자, 얘가 원하는 거는 달린 거리입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y는 여기서 속력이 x, 시간이 2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2x가 됩니다. 얘는 y는 상수 곱하기 x꼴로 표현됐으니까 이때 정비례 하죠. 얘는 정비례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비례 하지 않는 것을 고를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1분 동안 맥박수가 85일 때 자, x분 동안 총 맥박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자 1분에 85예요. 그럼 2분이 되면 2배만큼, 3분이 되면 3배만큼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얘는 85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역시도 상수 곱하기 x꼴이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소금 30g이 녹아있는 소금물 xg의 농도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공식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배웠던 것들 다 나오고 있죠. 자, 농도는 소금물을 생략을 하고 써볼게요. 농도는 우리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에 양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소금이 얼마큼 녹아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라서 소금의 양 이게 분자가 될 거고 농도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소금 30g이 녹아있대요. 그럼 분자는 30이 될 거고 그리고 소금물 x, 자, 분모의 x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분의 30 곱하기 100이니까 3000이 되죠. 자, 이렇게 분모의 x가 존재하게 되면요. 일단 y는 ax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 둘레의 길이 ycm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정삼각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변이 3개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삼각형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자, 이때 여기가 x라고 하면요. 똑같은 길이가 3개니까 둘레의 길이는 y는 3x가 됩니다. 자, x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이것도 상수 곱하기 x꼴이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은요. 150쪽인 책을 하루에 7쪽씩 x일 동안 읽습니다. 그럼 내가 7쪽씩 x일 동안 읽으면 자, 읽은 수. 자, 읽은 쪽수는 7 곱하기 x가 될 건데 그때 남은 쪽수가 y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세워줄 수 있어요? 자, y는 총 150쪽이고요.
거기서 내가 읽은 거 7x를 빼주면 남은 쪽수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이 없었다면 정비례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비례하지 않아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정비례 관계의 식 구하기입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y가 x에 정비례한다라는 단서를 주면 항상 기본 형태를 y는 ax라고 놔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떤 단서를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값을 2라고 하고 y를 4라고 하면요. x자리 y자리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4는 x자리 2 들어가면 2a랑 같아질 거고 양쪽을 2로 나눠주면 a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목표는요. 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구한 a를 다시 이 자리에 쏙 대입을 해주면 이때 관계식은 y는 2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값과 y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 1번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자, 우선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y는 ax꼴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또 여기에서 x랑 y값을 줬다면 이 자리에 대입해서 a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관계식을 아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y가 12일 때 x의 값을 구해달라는 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건데요. 자, 얘는 두 번째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은 y는 ax.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y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서 a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양변에 2를 곱하면 a가 나오겠죠. 자,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y가 12일 때 x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의 y자리에 12를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양쪽을 똑같이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이때 x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비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y는 ax 요거를 떠올린 다음에 관계식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 요 내용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번 문제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값과 y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겠죠. 자, 우리 y가 x에 정비례합니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떤 꼴이죠? y는 ax 꼴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식을 구했다면 x는 10일 때 y의 값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두 번째 과정으로 놓을게요. 자, 그럼 먼저 1번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y는 ax 이렇게 가져오고 x자리에 마이너스 4, y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의 2가 될 거고요. 자, 우리 마마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뿔뿔로 바꿀 수 있고 자, 그리고 똑같이 양쪽에 4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a가 나오죠. 자, a는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a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이 관계식은 y는 2분의 1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관계식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식을 구했으면 x가 10일 때 y를 찾아달래요. 그럼 y는 2분의 1 곱하기 x자리에 10을 대입해 줍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돼서 자, 이때 y는 뭐가 돼요? 5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1025번 문제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하고 x와 y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식을 구해볼 수 있어요.
우선은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꼴이죠? y는 ax 꼴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ax 꼴이 되었으면 이때 x값이 6, y가 4라고 했으니까요. 각각 대입해 주세요. 그럼 4는 6a가 될 거고, 자, 양쪽에 6분의 1을 곱해서 a를 구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a는 얘는 약분돼서 1이 됐고, 이쪽은 2, 여기는 3이 됩니다. 즉, a는 3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a 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이때 관계식은 y는 3분의 2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요.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억은 x가 마이너스 9면 y는 6이 된대요. 자, 이건 확인해보면 되죠. x 자리에 마이너스 9를 대입하면, 자, 그때 y는요.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면서, 그때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3분의 2x가 된대요. 저 미리 구해봤네요, 우리.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디귿은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가 된다. 자, 이건 어떤 설명이죠? 이거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정비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처음 출발할 때 정비례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도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1026번 문제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문제는 관계식을 구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고요. 관계식을 구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y가 x에 정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선생님은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습은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우선은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면요. 출발은 y는 ax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a는 0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에서 x값, y값을 골라서 대입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는 1 고르고 여기는 마이너스 6 고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항상 짝꿍은 이렇게 됩니다. 얘네끼리 각각 짝꿍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2개나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을 해줘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은 이 앞쪽에서 y 자리에는 마이너스 9를 대입하고 x 자리에는 3을 대입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약분했을 때 a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다시 한번 이 관계식을 완성을 시켜주면 y는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관계식을 구해놨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자, 다시 요 값들을 대입해서 a, b, c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선생님은 정비례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x에다가 항상 마이너스 3을 곱하면 y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자,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x 자리에 b, y 자리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대입을 해봐도 좋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5배 커질 때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이 자리는 몇 배 자리예요? 2배 자리예요. 그럼 1에다가 2를 곱하면 그냥 바로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검산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이거는 첫 번째 얘랑 똑같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y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다 구했습니다. 이것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원했고 a는 마이너스 3, b는 2,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끼리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물론 관계식을 이용해서 다 풀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비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정비례 관계의 활용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변화하는 두 양을 변수로 놔주고요. 우리 정비례 한다고 하면은 y는 ax꼴로 놓고 a를 구해주고 관계식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7번 문제입니다. 톱니가 각각 20개, 25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가 X번 회전하는 동안 B는 Y번 회전한다고 했을 때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톱니를 그냥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 톱니 문제가 언제 등장을 했었죠? 톱니 문제 최소 공배수 할 때 한번 등장한 적 있습니다. 톱니라는 건 이렇게 계속 맞물리면서 얘네가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순간에 딱 맞물려 있고 이때 얘를 A. 자, 톱니 수는 20개가 되고 그리고 얘는 B. 톱니 수는 25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A가 X번 회전을 하는 동안에 자, 얘가 X번 회전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B는 Y번 회전한다는 단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요, 등식이 돼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20개의 톱니를 갖고 있고요. 얘가 X번 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곱한 거만큼 톱니가 맞물렸다는 뜻이 되죠. 자, 이 맞물린 톱니의 개수는 이쪽에서 세나 이쪽에서 세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얘가 X번 회전하는 동안 Y번 회전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맞물린 톱니수는 25 곱하기 Y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맞물리는 지점이 이런 식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내가 식을 만들어 보면 20 곱하기 X는 25 곱하기 Y랑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우리 관계식은 보통 Y는 하고 나타냅니다. 자, 양쪽을 똑같이 25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서 Y는 5로 약분했을 때 5분의 4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톱니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X번 회전하는 동안 Y번 회전을 한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주면요. 맞물린 톱니수가 같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1028번 문제입니다. Xkm의 거리를 시속 Ykm로 가면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 거속시 등장했으니까요. T자 공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는 거리, 속력, 시간 요 자리가 될 거고요.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해보면 거리는 X, 자, 그리고 속력은 Y, 시간은 4가 됩니다. 이때 우리 보통 Y는 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력이 Y니까요. Y는 하고 써줄 수 있고 보여지는 대로 체크하면 4분의 X가 됩니다. 자, 우리 4분의 X는 4분의 1 곱하기 X라고 써도 되겠죠. 이거 자체가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면 아, 이거는 정비례 관계가 있겠구나.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029번 문제입니다. 불을 붙이면 매분 0.6cm씩 타는 양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불을 붙인 지 X분 후에 줄어든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은 양초의 길이가 아니라 그냥 줄어든 양초의 길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불을 붙여요. 그럼 1분이 지나가면 0.6만큼 타죠. 그 다음에 2분이 지나가면 0.6 곱하기 2만큼 타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X분이 지나갔다면 X분 후에는 얼만큼 줄어들어요? 0.6 곱하기 X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줄어든 양초의 길이 자체가 0.6X가 되는 거니까 이때 관계식은 Y는 0.6X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이것도 우리가 혼자 해석을 해보면 아, 얘도 정비례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030번 문제입니다. 200g의 소금물에 소금 40g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우리 1번, 단서 1번이라고 일단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소금물, 앞에 있는 이 소금물 X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Yg이라고 할 때 자, 여기를 두 번째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우리가 1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소금물도 나와 있고 소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얼마든지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농도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우리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소금물의 양, 얘가 분모예요.
그러니까 200g의 소금물의 양, 그리고 분자의 소금 이렇게 들어가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해주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20이 되죠. 아, 그래서 이 소금물의 농도는 20%구나. 이렇게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지수가 소금물이 X가 됐고 그리고 소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Y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등식을 만들어줘야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농도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자,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뭐 증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소금물과 소금의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농도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우리 농도 20%는요. 이번에 소금물이 X니까 분모에 X가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분자에 소금의 양 Y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쪽을 100으로 먼저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주면 일단은 X분의 Y는 5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양쪽에 똑같이 X를 곱해주면 이때 Y는 5분의 1X가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것도 역시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Y는 5분의 1X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는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면요. 공식을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정비례 관계의 활용입니다. 자, 방금 전에 풀어왔던 거랑 비슷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관계식만 구했죠. 근데 이제는 x 또는 y 값을 대입해서 필요한 값까지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31번 문제입니다. 300쪽의 책을 매일 일정한 양만큼씩 읽어서 20일 만에 모두 읽었다고 합니다. 자, 얘도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문자를 가지고 와서 X일 동안 읽은 책을 Y쪽이라고 할 건데요. 5일 동안 읽은 책은 몇 쪽인지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를 2번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우리가 1번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요. 자, 우리 1번. 300쪽의 책이 있는데 매일 일정한 양만큼씩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20일 만에 다 읽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만큼씩 읽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는 300쪽이 있었는데요. 내가 20일이 걸렸으니까 자, 얘를 2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20분의 300이 될 거고 이때 0 약분되고요. 2로 약분하면 15가 되죠. 얘 나누니까 15가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매일 얼만큼씩 15쪽씩 책을 읽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관계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X일 동안 읽은 책을 Y쪽이라고 한대요. 그럼 Y는 내가 읽은 쪽수가 될 거고 자, 나는 하루에 15쪽씩 읽어요. 그럼 X일 동안 읽게 되면요. 15 곱하기 X만큼 책을 읽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얻은 거고 이렇게 내가 관계식을 구해냈으면 5일 동안 읽은 책은 몇 쪽이네요. 그 원하는 거는 Y 값이 되는 거고 자, 우리 5일 동안 읽었다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5를 대입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X 자리에 5를 대입해 볼게요. 그때 Y 값은 15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15에 5를 곱하면 7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75쪽이 되겠습니다. 1032번 문제입니다. 어떤 물체의 수성에서의 무게는요. 자, 수성에서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무게의 3분의 1배라고 해요. 자, 이 얘기는 지구에서 무게보다 가볍다는 뜻이죠. 3분의 1배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서 지구에서의 무게가 36kg인 이 물체는 수성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자, 얘는 관계식까지도 안 가봐도 돼요. 왜냐면 수성에서 무게는 지구의 무게의 3분의 1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6에다가 그냥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해서 12가 되는 거고 그럼 수성에서의 무게는 12kg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1033번 문제입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구매 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황 체크를 해볼 거고, 자, 이 제과점에서 행사 기간 중에 27,000원짜리 케이크를 구매하였을 때 할인받은 금액을 구해달래요. 자, 요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나와 있는 단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주세요.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할인받은 금액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인을 해주는지는 1번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거라서 구매 금액을 X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인받은 금액을 Y1이라고 놓고 관계식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할인받은 금액 Y는 자, 우리 구매 금액 X에 5%만큼 할인을 받을 거예요. 그럼 5%를 비율로 바꿔주면 100분의 5가 될 거고, 자, 요거를 한 번 더 약분해서 정리하면 Y는 20분의 1X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2번, 자, 행사 기간 중에 얼마? 27,000원짜리 케이크예요. 그럼 X가 27,000원이 되는 거니까 Y는 그대로.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Y인데 20분의 1 곱하기 X 자리에 27,000원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할인받은 금액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먼저 10으로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 2로 약분을 하면요. 1은 2, 2, 3, 6, 2, 5, 10, 그리고 0, 1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여기서 Y는 1350이 되면서 할인받은 금액은 1350원이 되겠습니다. 103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자, 이 문제는요. 점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점 P는 점 B에서 출발해서 점 C까지 변 BC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변 BC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점 P는 여기 있습니다. 자, 얘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막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여기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화살표가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분 BP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자, BP가 어딨나 봤더니 요만큼, 자, 얘를 X라고 할 거고요. 이때 생기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할 건데, 자, 여기까지 딱 끊어서. 삼각형 ABP의 넓이가 40이라면, 자, 얘는 그럼 Y를 뜻하겠죠? 왜냐면 넓이를 Y라고 할 거니까요. 그때 선분 BP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선분 BP의 길이가 X니까 이렇게 놔줄 거고,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관계식을 구해줘야 됩니다.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할 건데, 자,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밑변의 길이는 X입니다.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높이는 그대로 10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해주면 관계식이 벌써 나왔어요. 자, 이때 관계식은 Y는 5X가 될 거고, 자, 얘도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겠네요. 그러면서 넓이가 40일 때 BP의 길이, 즉 X를 물어봤으니까 Y 자리에 40을 대입해 주세요. 자, 우리 40을 대입하게 되면 40은 5X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X를 원합니다. 양쪽을 5로 나눠주면 8이 되면서 이때 X 값이 뭐가 나와요? 8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8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례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